안녕하세요. 만화를 그리고 있는 캐롯입니다. 저는 삶은 토마토의 저자이자 카카오 웹툰과 카카오 페이지에서 이토록 보통일을 연재하고 있습니다. 최근 만화 관련 직종이 아닌 다른 직업 종사자분들께서도 캐릭터를 만들어 인스타툰을 연재하다든지 이모티콘을 만들어 사이드 짭 활동을 하고 계시는 분들이 많은 것으로 알고 있어요. 저도 이런 캐릭터 관련 강의 요청들이 상당히 최근에 많아졌는데요. 이런 캐릭터를 만드는 건 꼭 상업적으로 활용되지 않더라도 자신만의 캐릭터를 가지는 것은 매우 특별하고 재미있는 일이기 때문이라고 생각합니다. 어릴 적 누구나 만화 속 혹은 게임 속의 캐릭터와 사랑에 빠져본 적이 있잖아요. 어른이 된 지금도 TV나 편의점, 문구점에서 그 캐릭터를 만나면 반갑고 애틋하죠. 그러니 직접 제작한 자신만의 캐릭터를 가진다는 건 얼마나 즐거운 일일까요? 하지만 이런 캐릭터 관련 강의를 해도 느끼는 것이지만 막상 수강생분들이 흰 종이를 이렇게 받고 나면 그리고 캐릭터를 그려보라고 하면 굉장히 막막한 마음이 드시다고 하더라고요. 주변에 간단해 보이는 캐릭터들도 사실 많은 고민과 시간을 들여 만들어낸 것이니 사실 관련 종사자분들도 아닌 분들이 제작하기에 어려움을 느끼는 게 너무나 당연한 일이겠죠. 저도 캐릭터를 뭔가 제작을 하거나 이럴 때 상당히 공을 들이고 많은 시간 고민을 하는 편인데요. 제가 이런 캐릭터를 제작하면서 느낀 점들이나 그런 노하우들을 앞으로 총 4회의 동영상 강의로 전반적으로 가이드를 잡아드릴 예정이에요. 처음에는 막막하게 느껴지시겠지만 저를 따라 한 단계 한 단계 수행하시다 보면 분명 나만의 캐릭터를 가지실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앞으로 어떤 강의들을 보여드릴 거냐면요. 첫 번째 시간에는 제가 실제로 그리고 있는 웹툰에서 어떤 캐릭터들이 어떤 스토리에서 어떻게 적용되고 있는지를 말씀드릴 생각입니다. 두 번째에서는 캐릭터 컨셉을 잡는 과정을 해볼 것입니다. 그리고 제가 부캐로 활동하고 있는 캐릭터도 소개드리면서 어떤 맥락에서 탄생한 것인지를 설명드릴 것이고요. 가장 간단하지만 사실 가장 중요한 작업이라고 할 수 있을 거예요. 이렇게 캐릭터 설정 단계에서 탄탄하게 해놓으면 생각보다 이미지적인 부분, 시각적인 아이디어도 아주 자연스럽게 많이 나오거든요. 그러니까 캐릭터 설정을 아주 탄탄하게 잡고 가시는 것이 중요합니다. 세 번째 강의에서는 캐릭터의 골격과 얼굴을 제작해 볼 거예요. 다양한 표정을 디자인하기도 해볼 거고요. 거울을 보면 우리는 너무나 쉽게 표정들을 관찰할 수 있는데 생각보다 우리가 우리의 표정을 관찰하는 시간이 그렇게 많지는 않죠. 하지만 거울을 보면 굉장히 많은 그런 표정 아이디어들, 얼굴 아이디어들을 만나실 수 있을 거예요. 네 번째 강의에서는 함께 컬러링 작업을 할 것인데요. 여기에서는 다양한 꿀팁을 제공해 드릴 예정이니까 어려움이 느껴지시더라도 힘내서 끝까지 함께 완성해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러면 일단 저의 캐릭터에 대해서 설명을 해보겠습니다. 제가 연재하는 이토록 보통이라는 웹툰은 한 에피소드당 20편 혹은 30편의 이야기로 구성되어 있고 각 에피소드마다 다른 주인공 캐릭터들이 나와서 이야기를 끌어간답니다. 거의 한 3, 4개월 만에 한 번씩 새로운 캐릭터를 만들어야 하는 셈이죠. 첫 번째 에피소드의 주인공들을 소개드리면 제가 어떤 캐릭터들을 어떻게 이용하고 있는지 감이 잡히실 거예요. 먼저 남자 주인공 K, 평범한 직장인입니다. 나이는 35살 정도고 스테이크나 파스타에는 관심이 없고 국밥을 즐기는 스타일이긴 하지만 여자친구와의 100일에 근사한 레스토랑을 예약할 정도로 스윗한 남자입니다. 하지만 겉으로는 좀 무뚝뚝한 스타일이에요. 요즘 말로 츤데레라고 할까요? 여자 주인공인 선 역시 직장인입니다. 나이는 30살 정도? 베이킹이 취미인데 이 취미는 베이커이던 전 남자친구로부터 영향을 받은 것이랍니다. 이 캐릭터 두 개는 주변에서도 흔히 볼 수 있는 흔한 느낌이죠.
조금 실망스러우셨나요? 이 캐릭터는 일부러 주변에서 볼 수 있는 흔하면서도 친근한 인물로 설정한 것인데요. 이유는 제가 이 주인공들 2명으로 이끌어갈 스토리가 다소 극단적이기 때문입니다. 낯선 상황 속에서도 공감되는 이야기를 끌어나가려면 평범한 주인공들을 등장시키는 편이 유리하다는 생각을 했어요. 이렇게 충격적인 상황을 연출해야 할 때는 보통 평범한 캐릭터를, 그리고 이미 스토리에서 충분한 공감을 형성하고 있는 일상툰이라던가 일상 개그툰을 표현할 때는 좀 더 독특한 캐릭터를 등장시켜서 이야기를 이끌고 있는데요. 캐릭터를 아주 구체적이고 명료하게 설정해 놓으면, 그렇게 하면 설정해 놓을수록 이야기를 풀어가는데 아주 큰 도움이 됩니다. 이번 에피소드에서는 좀 독특한 캐릭터들을 설정했었는데요. 남자 주인공은 로보스티 기사고 여자 주인공은 우주비행사였어요. 그리고 여자 주인공은 굉장히 이제 적극적이고 진취적인 여성이고, 남자 주인공은 좀 소박한 꿈을 꾸는 그런 평범한 남자로 설정을 해놓았었죠. 물론 굉장히 행복한 커플이었지만 여러 가지로 트러블들을 겪는데요. 예를 들면 여자는 굉장히 바빴고 남자는 그런 여자를 그냥 조용히 지지해주는 역할이었어요. 그러다 보니까 같이 시간을 보내는 것도 좀 어려워질 때도 있고, 아무래도 여자 쪽에서 일방적으로 남자에게 많은 이해를 부탁해야 했는데요.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남자는 그런 여자가 굉장히 멋있게 느껴졌고요. 하지만 한편으로는 이 여자가 정말로 우주로 떠나서 자기 곁을 영영 떠날까봐 그게 또 굉장히 두렵기도 했었답니다. 이런 독특한 2명의 캐릭터들을 등장시켜서 굉장히 일상적으로 우리가 흔히 겪을 수 있을 법한 연인 간의 트러블들을 이야기로 끌어나가서 이 2명의 독특한 캐릭터들이 어떻게 이 독특한 상황들을 헤쳐나가는지를 관찰해보는 게 저의 두 번째 에피소드였거든요. 여자는 어느 날 갑자기 방에 뛰어들어와서 남자에게 이렇게 이야기를 해요. 자기야, 지금까지 내 상황을 너무너무 이해해줘서 너무너무 고마워. 근데 나 이번 프로젝트만 끝나면 우리 진짜 오랫동안 휴가를 갈 수 있을 것 같아. 그러면 자기가 그렇게 가고 싶어 했던 니스에 가서 우리 둘만의 시간을 보내자. 남자는 거의 눈물이 날 정도로 기뻤어요. 근데 여자가 이렇게 말을 하는 거죠. 근데 나 이번 프로젝트가 우주에 2년 동안 가는 그런 프로젝트야. 남자는 여기서 굉장히 어떤 감정을 느껴야 할지 모르는 상태에 부딪히는데요. 남자가 야속했던 건 여자가 꿈을 쫓아서 달려나가는 그뿐만이 아니라 그런 중요한 인생의 결정들에 자기가 너무 개입하지 못했다는, 자기가 너무 안중에 없었다는 그 느낌 때문에 굉장히 힘들어 하거든요. 그래서 남자가 버럭 화를 내고 집을 뛰쳐나갑니다. 근데 불행하게도 뛰쳐나간 그 도로에서 큰 사고를 당하게 돼요. 한참 뒤에 남자가 눈을 떴는데 병원인 거예요. 눈을 뜬 남자는 이렇게 생각을 해요. 아, 여자는 이제 우주에 갔겠구나. 그냥 이럴 줄 알았으면 그냥 축하해 줄 걸. 그렇게 원했던 것이었는데. 근데 그 순간 병실 문을 열고 여자가 들어오는 거죠. 자기야, 나 안 가기로 했어. 나 자기가 제일 중요해. 그냥 나 우주고 뭐고 자기 곁에 있을 거야. 우리 니스도 가고 우리 행복하게 지내자. 그 다음부터는 그런 흔한 이야기들로 둘은 니스에 가서 행복하게 지내고 둘이 쉬는 시간 동안 굉장히 즐겁고, 그리고 여자는 바쁘지도 않고 일을 그만뒀는지, 근데 남자는 애써 물어보지도 않고 굳이 그렇게 그냥 행복하게 지내겠죠. 그리고 시간이 흐릅니다. 그리고 이제 한 2년의 시간이 흘렀는데, 근데 갑자기 어떤 문을 벌컥 열고 공무원 로봇들이 들이닥치는 거예요. 그 공무원 로봇들이 이 여자를 끌고 가는 거예요. 공무집행 중이라면서요.
남자는 굉장히 당황해서 아니 도대체 무슨 일이에요? 무슨 일이에요? 하는데 그냥 뭐 그렇게 여자는 순순히 끌려 나갑니다. 망연자실하고 있는데 근데 갑자기 또 문이 열리는 거예요. 그리고 너무나 아무렇지도 않은 얼굴로 캐리어를 끌고 아까 그 끌려나갔던 여자가 들어오는 거예요. 자기야, 나 다녀왔어. 이러면서요. 남자는 너무 당황해서 너 방금 끌려나갔는데 도대체 어떻게 된 거야? 나 너무 걱정했고 이 상황을 설명해줘 라고 이야기를 하니까 여자가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자기야, 나 사실은 우주에 갔다 왔어. 자기가 시간을 같이 보냈던 건 내 DNA로 만든 인조인간이야. 자, 이제 이 상황에서 남자는 어떤 생각을 했고, 그리고 어떤 선택을 하게 될까요? 사실 이 트러블 자체의 본질적인 문제들은 우리가 흔히 연인 관계에 겪을 수 있는 문제들이라고 생각해요. 하지만 우리가 캐릭터의 직업이라든지 설정들을 독특하게 디자인해 놓으면 이야기가 충분히 독특해지고 독창적이어질 수 있는 거죠. 그리고 또 다른 에피소드는 뭐 역시 평범한 그 두 남녀가 나옵니다. 대학생이고요. 한 명의 소녀는 굉장히 그 체구가 작고 마르고 그리고 뭐 굉장히 평범한 그런 소녀였고요. 근데 막 뭔가 신비하기도 하고 비밀을 가지고 있을 것 같은 그런 말이 없는 하지만 좀 가끔 당돌한 말을 내뱉는 독특한 그런 취향의 소녀였습니다. 이 여자의 캐릭터는 제가 고등학교 때 실제로 알고 있었던 굉장히 똑똑하고 매력적이었지만 거짓말을 잘하는 여자아이한테서 좀 따온 캐릭터였거든요. 주변 관찰을 잘하고 주변의 그런 사람들을 호기심 있는 눈으로 쳐다보면 사실 굉장히 재미있는 캐릭터들이 많아요. 그래서 여러분들도 캐릭터를 정말 정밀하게 뭐 좋아하는 뭐 그 캐릭터가 좋아하는 캐릭터라든지 어렸을 적의 뭐 에피소드라든지 뭐 좋아하는 색깔이라든지 이런 것까지 세세하게 정해 놓으시면 좀 더 매력적이고 살아있는 듯한 캐릭터를 만드실 수 있어요. 저는 어떤 식으로 이야기를 구성하냐면 먼저 제가 이야기로 풀어내고 싶은 질문을 떠올리거든요. 두 번째 우주 이야기 같은 경우도 마찬가지예요. 복제인간과 나의 다른 점은 무엇일까? 내가 아주 사소한 점들 혹은 뭐 다리를 떠는 버릇이라던가 손톱을 깨무는 버릇 같은 게 탈락되고 그냥 우리가 핵심적인 부분이라고 말하는 그 핵심적인 부분들만 있는 그런 복제인간이라면 그건 나와 똑같다고 할 수 있을까? 아주 사소한 습관들만 탈락된다면요. 하지만 우리가 뭐 우주정복이나 뭐 악당을 물리치는 게 인생의 목표가 아니라면 인생은 생각보다 소소한 일들로 가득 차 있고 굉장히 우리의 소소한 습관들, 소소한 생각들에 기대게 되는데 그러면 우리가 같은 상황 속에서 이 소소함들 때문에 다른 선택을 할 수 있는 그런 어떤 인물이 과연 나와 같은 인물일까? 그리고 그 복제인간을 사랑한다면 과연 나를 사랑한다고 말할 수 있을까? 뭐 이런 질문들이 막 떠올랐던 거예요. 그 질문들 속에 이 두 독특한 캐릭터들을 던져 놓았고 그 이후부터 이제 그 독특한 캐릭터들이 그 질문에 답을 주기 시작했던 거죠. 저는 이런 식으로 이야기를 구성한답니다. 여러분들도 질문과 독특한 캐릭터들만 있으면 정말 재미있는 이야기들, 좋은 이야기들 많이 만드실 수 있을 테니까요. 여러분들도 질문이 있으시거나 아니면은 뭐 캐릭터 설정 같은 것들 아이디어가 있으실 때는 그때그때 메모장에 적어 놓으시면 아주
좋은 창작 활동을 하실 수 있을 거예요. 앞으로 배울 2강, 3강, 4강의 내용들을 잘 따라오신다면 여러분들도 여러분들만의 캐릭터를 만드실 수 있을 거예요. 그러면 남은 강의도 잘 따라와 주세요. 감사합니다.